어이 우야어흠 우야어흠 흠. 이번 시간에는 내가 쓴 책의 그 암수 육자법의 마지막 그 장입니다. 그동안 이제 암수 육자에 대한 그 오행의 그 품고 있는 각각의 그 뜻과 육식갑자가 풀고 있는 그 비밀들을 풀어서 말씀을 해드렸죠. 이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 장에서 이제 제가 책을 쓰면서 가만히 있어, 이 책을 쓴다는 것이 또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가장 그 사람들의 그 주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나를 중심으로 나와 주위 사람들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세상에 어떤 일들을 꾸준히 할 때, 궁극의 목적은 내가 잘 살고, 내가 행복하고, 또 내가 주위에 나의 가족들과 함께 다 건강하게 살고, 이런 것들이 다 주제가 아니겠어요? 그것이 뭐 행복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와 나를 중심으로 나의 그 가족들과 함께 건강을 지키면서 항상 즐겁게 살아가는 이것이 행복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 그 행복감을 느끼는 것, 이것은 내가 뭐 지금 뭐 행복하다, 앞으로 행복할 거야, 뭐 이렇게 어떤 다짐을 갖는 것으로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떠한 구조로 사람들이 생겨나서 살아가고 있느냐에서부터 우리 그 오장육부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고루고루 좀 알고 살아가야 하는, 건강을 지키고 또 건강을 지키면서 이제 즐거움을 갖게 되고 세상을 살면서 즐거움을 가지면 그것이 행복을 갖추는 것이 아니겠냐 싶어서 행복한 삶을 누리려면이라고 하는 그 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에 대해서 이번 시간부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소제목으로는 이제 빈 마음이 주인이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빈 마음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라도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것,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것과 내가 또 왜 나의 어머니 배를 빌려서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하는 것과 또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냐,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잘 살아가는 것이냐에 대한 것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들 죽으면 돌아가는 자리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돌아가는 기초를 누구나 다 모르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모르는 이것을 우리가 인간의 4대 의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의혹을 풀려는 그 노력, 그 노력이 우리의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준다면, 그거 뭐 좀 한번 투자해 볼 만한 시간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는 나의 빈 주머니, 즉 빈 항아리 속에 들어서 들락날락거리는 것이 인생이다, 이 얘기죠. 이 사람들은 이제 참 행복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이제 일을 하면서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것만큼 이제 행복일 것이라고 하는 믿음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노력이나 그 수고로움을 함으로 인해서 행복이 나한테 점점 가까이 오고 또 무슨 일에 즐겁게 일하면서 그것이 나를 행복해 해주는 거, 행복감을 갖게 하는 것인가. 근데 많은 사람들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시는데 그것만큼 각자의 사람들이 과연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냐 생각할 때는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올 때 말하자면 그 믿음과 의심,
우리가 이제 반대되는 말인데, 어떤 것에 대한 믿음, 또 어떤 것에 대한 의심, 이것을 같이 가지고 온 겁니다. 같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철저한 믿음이 생기면 이 의심이 소멸하지만, 철저하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놈하고 의심이라고 하는 놈은 항상 같이 붙어 있어서 사람들을 번뇌망상, 허상망상 이를 지니게 되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누가 뭐 노력하거나 수고를 하거나 열심히 일한다는 걸 뭐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에는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은 유물론적인, 즉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많은, 즉 좀 재산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참 열심히 돈을 벌고 또 물질적으로 좀 행복함을 갖기 위해서 다들 노력하고 살잖아요. 왜냐하면 노력하는 거, 수고로움의 그 가치를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돈이나 재물로 이제 가름할 수가 있으니까, 재물을 많이 이제 벌고 참 많은 사람들이 참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 온갖 행태의 일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유달리 행복하다든가, 뭐 또 아니면 재물이 좀 모자라고 좀 남에게 좀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주 불행한 것인가를 들여다봤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을 가지고, 사람의 그 재물의 유무를 가지고 행복하다 불행하다를 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과연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봤더니, 사람들 누구나 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어떤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이러저러한 어떤 요소들, 어떤 것들에 의해서 그것이 더 망가지는 이유를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말하자면 내가 오늘 벌어서 오늘만 쓴다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열심히 어떤 이 계획을 세워서 일을 세우지만 그 일들을 이루어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 행복이라는 것에 어떤 그 단어에 이렇게 취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 자체는 좋으나 내가 나를 알고 살아가느냐, 요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게. 내가 나를 아느냐? 우리는 이제 안다, 모른다, 있다, 없다에 퐁당퐁당 빠져서 들락날락 들었다 나왔다 이러고 사는 건데, 이 주인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라는 놈이 과연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묘한 문제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 그 몸에 지니고 있는 그 오장육부의 기능들을 이렇게 보면은 뭐 간, 심장, 비장, 폐, 신장, 그다음 방광, 담, 소장, 위, 대장의 그 오장육부의 어떤 그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은 각각의 장기가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몸 속에, 이 뱃속에 다 장기가 있어요. 그러한 장기들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놈은 어디에도 자기 주소가 거처지가 없어요. 한번 뭐 내가 마음이란 놈이 우리 몸 어디에도 주소가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주인으로 생생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내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은 아직까지도 마음이라는 놈이 어디에 있다, 마음이라는 놈은 뭐 머릿속에 들어있다, 뭐 심장 속에 들어있다, 그거 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없습니다. 때때의 마음이 드러나고 나오는 것, 마음이라는 것은 장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단지 뭔가 우리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는 어떤 무엇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 해서 우리가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 심자를 쓰고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마음이라고 하는 놈은 우리 몸 장기가 아니에요. 어디에 붙어 있는 놈이 아니라는 얘기죠. 즉
뭐 입에 있느냐, 코에 있느냐, 눈에 있느냐, 뭐 귀에 있느냐라고 볼 때 어디에도 붙어 있지 않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장기의 기능들을 때때의 생각이나 마음이라는 놈들이 툭툭 튀어나와서 말하자면 교통정리하는 그 경찰 아저씨들처럼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는 일정한 주소가 없다. 말하자면 어찌 보면 헛개비 같은 것이 우리 사람을 주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불가의 그 불경에서도 화엄경이라고 하면 가장 큰 경전입니다. 말하자면 뭐 어마어마하게 아주 긴 경전인데 그 말을 줄여서 딱 한마디 내놓은 말씀이 일체유심조라고 하죠. 일체 만물의 일체 만법의 그 조화, 일체 만물은 마음이 조화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불경에서도 사람들의 주인은 이 마음이란 놈인데 그 마음이란 놈이 변화무쌍한 것을 어떻게 측량할 길이 없다. 그러니 잘 들여다봐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라도 주인 없는 놈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데, 아유, 주인 행세하고 있는 마음이란 놈을 잘 다스리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사람들이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수도를 한다든가 좀 그 뭐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참 나름대로 그 열심히 좀 그 몸과 마음을 닦는 사람들이 그 수행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궁극에는 무엇이냐? 주인 없는 이 마음이란 놈이 있다 없다에 걸리지 않고 안다 모른다에 걸리지 않는 요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저는 가끔 이 마음이란 놈은 우리 그 주인 없는 도둑놈이다. 요 도둑놈을 때려잡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내가 가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끌려서 하여간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이 마음이란 놈이 이끌려가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날이 새고 날이 지고 이러한 판국이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 마음이란 놈이 이 사람이 주인입니다. 주인. 근데 이 주인이란 놈이 도둑놈처럼 호련히 들어왔다 호련히 나가고, 이 변화무쌍한 이 마음이란 놈, 요 빈 놈이 과연 주인이라는데, 요 이제 다음 장에서는 내가 또 조금씩 풀어서 좀 더 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산 밑자락에 그 자리를 잡고 살면서 농사 짓는 처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나나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겠죠. 제가 이제 그 우리 집에 그 대롱이가 이름이 대롱인데, 네, 나한테 올 때에 한 40일이나 된 새끼 강아지였습니다. 근데 이놈이 참 그 종자가 좀 큰 종자라서 그 내가 집을 이렇게 박스로 하나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박스로 만들어준 게 아니라 박스 있는 거 하나 갖다 이렇게 한쪽면 터서 거리 들락달락 거리라고 그러니까 아이는 어느 날은 봤더니 몸이 커가지고 자기 집을 짊어지고 다녀요. 그것을 이제 역발상으로 생각해서 역발상으로 참 집에 대롱대롱 매달렸구나 싶어서 내가 이름을 대롱이라고 지었는데, 이 녀석이 어릴 때는 풀어놔 주죠. 그냥 목줄을 안 매고 풀어놔 주는데, 이제 농사철이 되면은 그 이놈이 이제 기운이 좋아지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 막 밭을 막 한 목씩만 이렇게 하면 그냥 힘이 얼마나 센지 배추나 무 같은 게요. 개가 지나가면 그냥 팍팍팍 해서 그냥 아니 여러 개가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남 농사에 피해를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농사철이 시작이 돼서 이제 묶어놨지. 내가 이제 목줄을 해가지고 묶어놓고 이제 너 이제 앞으로 농사 질 때까지는 너 이제 휴가 없다 그러고 이제 묶어놨더니 이놈이 말하자면 고를 내는 건지 어쩌는 건지 그냥 자기 집 옆에 아주 그냥 웅덩이를 크게 파요. 아주 막 그 공사가 내가 메워놓으면 또 파고 메워놓으면 또 파고 아주 집 주위에 아주 그냥 웅덩이를 얼마나 파놓는지 내가 그냥 한 대 때려 그냥 이런 짓거리 하냐고, 왜 이렇게 심통을 부리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말 안 들어요.
기분 좋으면 이제 주인 말을 듣고, 지도 기분이 나쁘면 주인 말도 안 듣더라고요. 뭐 걔가 충성한다 뭐 한다 이런 것은 내가 뭐 남들한테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하여간 심통 있는 놈들은요, 사람이 됐건 개가 됐건 자기들 심통 부리는 짓거리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뭐 자기는 자기대로 좀 답답하겠죠. 왜냐면 뭐 천리분간 없이 막 뛰어다니던 놈이 말하자면 묶어놨으니 이제 주인한테 말하자면 어떻게 뭐 주인이 눈에 보이겠어요? 왜 나를 묶었습니까?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어찌 보면 이제 심통 부리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뭐 참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없으니까 내 입장에서는 묶어놔야죠. 그런데 속으로는 그러죠. 아이고 참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응? 이렇게 지가 불편하니까 이렇게 참 말하자면 어찌 보면 투쟁하는 거 아니에요? 예, 심통 부리는 거 사람이 보라고 나 지금 불편하니까 자기 마음을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개만 그래요? 사람도 그렇죠. 사람도 누구나 다 불편하게 하면 심통을 부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꼭 그 사람만이 부리는 심통이냐? 그렇지 않죠.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불편하게 하거나 좀 그 사람을 좀 짜증나게 하거나 이럴 때는 상대방으로부터 이 어떤 제재가 날라오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어떻게 돼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해서 서로 심통 부리지 않고 짜증내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온 수천 년의 이 세월을 들여다보면 지금은 이 세계가 어찌 보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살면서도 큰 투쟁이 없는, 이제 국부적인 전쟁은 지구상 손에 뭐 나라와 나라끼리 어떤 싸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과거의 왕의 전제 정치의 통치 때보다는 그래도 많이 좀 완화되고 사람들의 어떤 주권을 알아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도 데모크라시라고 하는데, 데모라고 하는 말은 이제 민중, 국민들을 뜻하죠. 데모. 그다음 크라시라는 말은 뜻, 의중. 예, 이 말이 합성어가 돼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먼 나라의 얘기는 갈 것도 없고, 우리나라도 불과 한 100년 전만 해도 남의 참 열강들이 큰 바구니에서 어찌 주권을 다 잃고 나라 없는 신세로 참 남의 식민지의 어떤 시간을 거치지 않았어요? 누가 그러라고 해서 그랬나요? 네? 당시에 우리 옛 어른들이 그러한 나라에서 그렇게 살아라고 해서 자신들이 원했습니까? 그렇지가 않았죠. 그럼 왜 그래요?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라고 해서 참 국민들의 어떤 국민들을 무시해버리고 자기들이 좀 안다 있다 어떤 자리를 차지한 양반네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말하자면 나라 팔아먹지 않았어요? 예, 악법도 법이라고. 예, 참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또 이제 지금은 남북한이 잘라지게 되죠. 왜? 그것도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나라를 찾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소련하고 미국하고 말하자면 반 잘라서 야 위는 네 거하고 아래는 우리 주라 이렇게 서로 나눠 먹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일이 어떤 전초전이랄까, 우리가 이제 1905년에 7월 달에 말하자면 일본 외상 가스라라고 하는 작자하고 미국 육군 장관 테프트라는 사람이 일본 동경에서 마주 앉아서 가스라 테프트 미략을 체결합니다. 그 내용은 필리핀은 미국이 먹고 조선은 일본이 차지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 아니에요? 나라가 없으니까 하나의 물건이 되는 거죠. 나라의 국민들이 힘이 없으니까 그 나라가 뭐예요? 그냥 물건으로 강대국 내가 좀 힘세니까 저건 내 거고 저건 너 먹어, 이 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도 남북 분단이 우리가
분단하자고 했습니까? 예? 소련하고 미국하고 응? 협상해가지고 야 위에는 네가 먹고 아래는 네가 먹어라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라의 국민들이 힘이 없으면 힘이 없다는 얘기는 먹고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면 될수록 주위 당대국의 힘에 의해서 그 나라가 찢겨져 나가고 잘라지고 분열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은 뭐 나는 모르겠어요. 실감을 못하지만 우리나라가 뭐 3만 5천 불 시대라고 그럽니다. 뭐 내일 모레면 뭐 불과 얼마 안 있으면 4만 불 시대라고 말든 그런 나는 실감 못하죠. 예, 왜냐면 내가 뭐 그렇게 소득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60년대 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60달러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당시에 그 필리핀은 800달러의 소득이라니까 우리보다는 뭐 한 한 네다섯 배 더 많았던 소득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이제 많은 세월을 거쳐서 오늘에 와서의 그 어떤 그것을 이제 말하자면 그 소득을 본다면은 우리가 지금 한 3만 달러가 넘어가는 시기인데 걔네들은 지금도 뭐 2,500달러, 3,000달러 이 정도랍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구조적으로 부패한 정치인들이 결탁을 해서 그 나라의 땅들을 말하자면 나라 속의 나라를 일구면서 자기들의 일족들만이 살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 분담을 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제 뭐, 필리핀의 그 거대한 그 지주들의 가문을 보면 뭐 로하스 가문이다, 캐손 가문이다, 뭐 산토스 가문이다, 페레스 가문이다, 뭐 아키노 가문이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그 기득권층들이 말하자면 서로 나눠먹기씩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이번에 너 장관 한번 해라, 너도 한번 해라 이렇게 해서 나눠먹기로 정치하고 있는 그 가진 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밑에 백성들은 안 쳐다보는 거죠. 뭐 응? 적당히 목숨줄만 살아가게끔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니까 나라가 발전하겠어요? 우리는 60달러의 소득에서 60년대 초 60달러에서 지금 3만 불 넘어 4만 불을 내다본다는데 필리핀은 지금도 3천 불 내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한 10몇 배 이상 잘 살던 나라가 그 많은 세월에 한 60년 정도, 예, 한 60년 조금 더 됐나요? 그 세월에 우리는 수백 배의 성장을 했는데 그 나라는 결국 한 2배나 됩니까? 그것은 뭐예요? 탐욕에 가득 찬 정치인들이나 기존의 기득권층들이 공짜로 먹고 살기 위해서 백성들 억압하고 있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말하자면 경상도는 네가 먹고 뭐 전라도는 네가 먹고 뭐 충청도는 네가 먹고 이런 식으로 집안들끼리 나눠서 가지고 정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뭐 발전이 있어요? 그리고 뭐 그 나라는 뭐 총기 소지가 자유로운지 그냥 툭 하면 그냥 사람 죽이잖아요. 사람 목숨에 값을 안 쳐주는 나라가 그게 나라입니까? 사람이 사람 나오려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이 아름다운 것만큼의 꽃이 더 어디 있어요? 그 고귀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아직은 말하자면 우리들이 국민이 어떤 가지고 수준의 의식을 그 나라들이 못 따라오는 거죠. 나라가 아무리 발전하려고 해도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 나라는 다시 몰락합니다. 다시 되돌이표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대롱이가 묶여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시간만 나면 땅을 파대듯이 말하자면 주인한테 반항하는 거 아니에요? 투쟁하는 거 아니에요? 나 불편하다고? 왜 나를 이렇게 묶어놨냐고?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역사는 끊임없는 투쟁의 역사입니다.
투쟁의 역사 속에서 긍정적 마인드와 상대를 존중하려는 그런 배려의 정신을 가진 자들은 성공하지만, 누군가가 나만 잘 살고 내 집안만 잘 살고자 하는 놈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라는 망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잘 사는 것도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참 총화를 이루고 서로 잘 살아야 되겠다, 잘 살아보자 해서 우리 역대 말하자면 대통령들이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러나 그걸 모르고 요즘의 세상을 보면 점점 말하자면 좀 염려스러운 일들이 많이 나죠. 그 얘기는 내가 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자신만 잘 살고 자신은 게을르고 호화스럽길 바라고, 먹고 놀기 좋아하고, 부정이나 일삼고, 그렇게 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또 지도자가 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또 지도자로 내세운다면 그 나라가 온전하겠어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 죄라는 것은 만인들이 결정해 놓은 것이 죄인데, 잘못된 일이 죄인데, 자기가 죄를 진 사람이라면 당당히 법의 심판을 받고 당당하게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될 텐데, 누가 봐도 눈덩이 같은 죄를 지어놓고 이걸 판결할 사람이 한테 잘 보였다 그래서 뭐 판사나 검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뇌물 질러주고, 또 자기를 옹호하는 정치인들을 또 주위 세력화시켜서 말하자면 정치 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이런다면 그 나라의 민주주의가 싹이 제대로 크고 있는 거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열강들은 우리를 어떻게 봤어요? 우리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국민들이 국민성이나 민주의식이 이렇게 높은 거는요, 세계 어느 나라도 알지 못했어요. 이런 나라가 없걸랑요. 얻어먹기만 하는 놈은 평생 얻어먹을 줄만 알지, 어떻게든 자립해서 남을 도와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6.25 때 우리나라에 와서 목숨 바쳐준 나라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끝까지 그들의 노고에, 또 그들의 그 목숨값에, 그 나라를 도와주는 걸 우리나라에서 어느 나라도 상관하지 않고, 아프리카도 좋고 남미도 좋고, 그런 일들을, 착한 선한 일들 하는 모임이 우리나라에서 많더라고요. 참 누구라도 내가 귀한 대접을 받고 내가 정말 높은 자리에 가려면 남을 먼저 귀하게 생각하고 남을 더 존중해주는, 그러면 내가 어느 날 귀한 존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란 건 내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뜻이 모아져서 그것이 거대한 수레바퀴가 되어서 굴러가는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누구라도 힘없어서 내 쫓기는 인생이 되지 말고, 어디에 나서라도 당당하게 싸우며 이기는 그런 큰 뜻을 품은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께 앞날에 큰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이 시간을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말이 좀 두서없지만 용서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